지구와 목성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거의 없어요. 우리의 행성은 식물과 귀여운 팬더가 있는 다정하고 작은 행성이에요. 목성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 맹렬한 허리케인이 있는 거대한 가스 공포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행성으로 떨어진다면 말 그대로 그 행성을 통과해 날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우리의 지구가 태양계의 아버지만한 크기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재밌겠네요. 목성은 너무 커서 여러분은 이 규모를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해요. 이것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11배이고 질량은 약 316배예요. 따라서 지구를 또 다른 목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11배로 늘려야 해요. 만약 그 행성의 밀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지구의 질량은 크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게 목성의 질량보다 4배 더 클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아니요, 크기가 아니라 중력이에요. 그게 예전의 지구에 비해 약 11배 증가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는 사실 더 큰 중력이 있는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5배 이상 강하지 않을 경우에만 말이죠. 자, 우리가 항상 자연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담한 악마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한 걸음마다 마치 마라톤을 한 것처럼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해야 할 거예요. 네, 걷기가 그렇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는 것에도 행운을 빌어요. 어떻게든 이 행성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강한 근육을 만들어내야 할 거예요. 정크푸드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냉장고에 가기 위해서도 힘센 역도 선수가 돼야 하기 때문이죠. 중력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우주의 무중력 때문에 많은 우주 비행사들의 키가 커진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자, 작은 키가 걱정된다면 여기 여러분을 위한 해결책이 있네요. 반면에 강한 중력은 우리 모두를 더 작아지게 만들 거예요.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것에 적용돼요. 나무들은 아주 작아질 거예요. 위로 자라기 위해서 뿌리에서 가지로 물을 옮겨야 하는데 이런 중력에서는 비현실적일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작은 덤불로 변하게 될 거예요. 또 산도 더 이상은 없어요. 심지어 가장 큰 산들도 아주 작아질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건 동물에도 적용될 거예요.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어떻게든 걷기 위해 잔뜩 부풀어 오른 코기로 진화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새들에게도 작별 인사하세요. 만약 이게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걸 덧붙여 볼게요. 숨쉬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기압이 급격히 증가할 거예요. 지구가 엄청난 힘으로 공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어깨에 무게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발 뗄 때마다 쉬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베개를 통해서도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대기압은 물 분자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을 끓게 하거나 얼음으로 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의 빙산들은 녹을 거고 더 이상 구름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모든 수증기들이 거대한 폭우로 우리에게 쏟아 내려질 거예요. 우리가 바로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운이 좋은 걸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가지 이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우리가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지구상에는 버려진 지역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땅값이 하락하나요? 그러나 그런 미개척 지역은 대부분 미개척된 채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와 태양을 건너 여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수역이 10배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는 생각 자체가 무섭네요. 하지만 그게 10배 더 깊고 더 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이제 항해는 끝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로 비행하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아니면 다시 우주를 방문하는 것도요. 하지만 여전히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지구가 목성 정도의 크기라면 모든 곳에서 화산들이 맹위를 떨치게 될 거예요.
질량의 증가로 인해 지구는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예요. 모든 사화산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할 거고 사방에 용암과 독성 가스들이 있을 겁니다. 1883년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분화가 있었는데 크라카토아 화산의 분화였어요. 한 작은 섬에서 일어났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폭발은 섬을 파괴했고 많은 쓰나미를 일으켰고 독성 가스 구름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퍼졌어요. 이제 이걸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10배 더 심한 걸로요. 그게 목성 크기의 지구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건 아마도 지구 표면에서 공룡을 멸종시킨 칙슬루브 운석의 추락과 비슷할 거예요. 그 후에 독성가스가 지구 전체로 퍼져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멸종 중 하나를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장도 잃게 될 거예요.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처럼요.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체에게 아주 중요해요. 워싱턴 대학의 로리 반스에 따르면 그게 우주에서 오는 험악한 것들로부터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여기선 모든 종류의 방사선과 태양풍을 의미하죠. 지구 내부에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녹은 철심이 있어요. 만약 중력 때문에 이 핵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한다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은 사라질 거고요. 우린 우주 방사선의 영향에 노출될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네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지구에서 사는 게 진짜 악몽 같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주 공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마 강한 중력 덕분에 목성이 소행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거예요. 목성은 1년에 약 24,000번의 충돌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되겠죠. 제가 칙슬루브 운석에 대해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비슷한 비극들이 우리 행성에 약 1억 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 하지만 만약 목성의 크기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를 방문할 거예요. 또 우리는 달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자연위성은 우리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 지구의 크기가 커진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거예요. 우린 말 그대로 하늘에서 달이 찢겨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물론 그 후에 그 모든 파편들이 우리에게로 충돌할 거고요. 그 이론들 중 하나는 수십억 년 전에 달이 지구로부터 어찌해서 분리됐고 그 조각들이 공 모양으로 모였다고 주장해요. 이제 달이 창조되는 것이 대감기 되는 걸 보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달이 지구 궤도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조수의 변화는 여전히 극적일 거예요. 이런 변화의 결과는 예측 불허일 테지만 그 중에는 상당수의 쓰나미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위성을 몇 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목성의 위성은 79개나 돼요. 아마도 엄청난 장관일 거예요. 화산 폭발로 인한 가스 구름이 그걸 막지만 않으면 말이죠. 또 두 번째 거대 행성의 출현은 태양계 전체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행성들이 우리와 충돌하진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성들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간과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새 지구는 다른 행성들의 궤도를 약간 바꾸고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구 자체는 거대한 질량 때문에 태양 주위를 훨씬 더 느리게 회전할 거예요. 예를 들어 목성의 1년은 지구의 12년과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계절과 전반적인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니 대담하시군요. 하지만 언젠가 목성 크기에 가까운 거주 가능한 슈퍼 지구를 발견한다면 그걸 한번 알아보는 건 아주 흥미롭겠네요.